데이 1은 원소들의 주기성부터 시작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주기율표와 주기화족, 원자과 전자, 알칼리 금속, 할로제 원소 이들의 용어를 잘 이해하고 이 용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알칼리 금속이나 할로제 원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금속과 어떤 원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또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잘 암기하고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기율표 분석 보겠습니다. 자, 이 원소 A, B, C, D, E, F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번 A부터 F까지 채워보면 A는 수소, B는 헬륨, C는 산소, D는 플루오린, E는 나트륨, F는 염소 되겠습니다. 1번 A와 E, 수소와 E는 Cl, E 나트륨이죠. 수소와 나트륨의 원자과 전자수는 1개입니다. 맞고, 2번 B는 헬륨은 상온에서 단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이렇게 18쪽 원자 같은 경우는, 원소 같은 경우는 단원자 분자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헬륨2 이런 식으로 네온2 3 네온2 이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리고, 그냥 헬륨, 네온 이렇게 존재한다는 소리입니다. 3번 H2, O2, F2는 모두 상온에서 기체 상태입니다. 수소, 산소, 플로린. 4번 안정한 이온일 때 전하의 절대값은 C가 D보다 크다. O는 O2-, F는 그냥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절대값은 C가 D보다 큽니다. 즉 안쪽에 있을수록 안정한 이온을 띠는 원자 배치인 18쪽과 멀어지기 때문에 더 절대값이 크게 됩니다. 5번 E와 F가 옥텟을 만족하는 안정한 이온이 되었을 때 총 전자수가 동일하지 않죠. 나트륨 같은 경우는 나트륨 이온이 되었을 때 전자의 총수 10개입니다. 하지만 Cl- 이 염화 이온이 되었을 때 18개입니다. 다음으로 비활성 기체의 이용은 헬륨과 네온, 아르곤이 있는데, 각각 헬륨은 공기보다 밀도가 매우 작기 때문에 풍선 같은 데다 넣으면 굉장히 하늘 위로 잘 올라갑니다. 반응성도 작아서 광고용 풍선 등에 이용되고, 네온 마찬가지로 사실 다 세 가지 비활성 기체 특징으로 반응성이 작습니다. 네온은 빛을 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간판 등에 이용됩니다. 아르곤은 금속과 산소의 반응을 막는 보호 기체로 사용됩니다.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금속 원소는 전류가 잘 흐른다. 그렇죠. 2번 플라스틱은 금속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플라스틱은 금속 원소로 이루어지지 않죠. 3번 비금속 원소는 주로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비금속 원소는 주로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4번 비금속 원소는 주기율표의 왼쪽에 위치한다. 주로 주기율표의 왼쪽에는 금속 원소가 있고, 비금속 원소는 주로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5번 주로 기체 상태와 고체 상태가 아니라 금속 원소는 주로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현대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에서 7쪽이 모두 1에서 18쪽 원소를 가지고 있다. 자, 1쪽이만 하더라도 1쪽과 18쪽만 가지고 있습니다. 틀렸고, 니은 같은 주기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같은 주기가 아니라 같은 족의 원소들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같은 주기 원소들은 전자 껍질의 수가 동일합니다. 디귿 가로줄을 주기, 세로줄을 주기라고 한다. 다음 3번 디귿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기율표의 세로줄을 족이라 하고, 2번 같은 주기의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다르죠. 같은 족의 원소들의 원자과 전자수가 같습니다. 3번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4번 최초의 주기율표는 맨델레이프 만들었다. 그렇죠? 이 맨델레이프 알면 좋습니다. 5번 1쪽부터 18쪽까지 18개의 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맨델레이프의 주기율표는 원소를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하였고 현대 주기율표는 원소 번호 순서로 나열하였다. 현대 주기율표에서 가로줄은 주기라고 하고 세로줄을 족이라고 한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보면 나트륨은 주기율표 1쪽에 속하는 알칼리 금속이다. 그래서 모든 1쪽이 사실 알칼리 금속은 아니죠. 1쪽 중에서 이 제일 위에 1쭉 1족은 수소이기 때문에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알칼리 금속입니다. 주기율표에서 1쪽에 속한 원소는 A와 B인데 여기 있네요. A는 비금속 원소인 수소이고 나트륨과 화학 성질이 비슷한 원소는 같은 쪽의 이주기 원소인 B, 리튬이 되겠네요. 5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A. 수소와 C는 칼륨. A와 C는 물에 넣으면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자, 알칼리 금속의 특징이지만 지금 A는 알칼리 금속이 아닌 수소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2번 B와 C는 활발하게 반응하며 화합물을 이룬다. B는 F가 되겠고 B와 C는 KF가 돼서 활발하게 반응해서 화합물을 이룹니다. 3번 C와 D로 이루어진 물질은 수용액에서 전류가는다.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인 합쳐져서 이온 결합을 하므로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릅니다. 수용액에서 이온이 이온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4번 D는 전자 한 개를 얻어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이다. 그렇죠. 17쪽 원소의 특징입니다. 5번 F는 여기 있네요. 마그네슘이 되겠고 마그네슘은 전자 두 개를 잃으면 Mg2+가 되면서 이 E와 전자 배치가 같아집니다. E는 네온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원소의 주기율표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부터 F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은 2개. 1번 A와 D는 금속 원소이다. A는 수소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2번 헬륨은 상온에서 단원자 분자로 분재한다. 3번 C와 E의 화학적 성질은 같은 조개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4번 D와 E의 원자과 전자수는 각각 1과 7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5번 F는 전선에 이용된다. F는 칼슘이고 전선에 이용되지 않습니다. 답은 2번, 3번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수소와 리튬은 금속 원소가 아니고 수소가 아니죠. 니은 C와 D는 전자 껍질 수가 같은 이주기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디귿 D와 E는 원자과 전자 수가 같다. 그렇죠. 답은 4번 니은 디귿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주기율표의 원소들 중 금속 원소들만을 옳게 짝지은 것은 금속 원소들은 주로 왼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를 볼 수 있겠고 여기서 수소를 제외하면 CgH가 금속 원소들입니다. 3번 답입니다. 9번입니다. 위의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위를 보면 C와 D는 전자 껍질 수가 같은 이주기이기 때문에 B의 원자과 전자 수는 B는 지금 18쪽이고 헬륨으로서 원자과 전자 수는 8개가 아니라 0개입니다. 최외각 전자 수는 B 같은 경우는 2개, F 같은 경우는 8개이고 원자과 전자 수는 그대로 0개입니다. 디귿 G와 H는 원자과 전자 수가 당연히 다릅니다. 답은 1번 기억입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위의 주기율표의 원소들 중 화학적 성질이 같은 원소와 전자 껍질 수가 같은 원소들을 옳게 짝지은 것은 화학적 성질이 같으려면 같은 족에 존재해야 됩니다. 자, A, B 아니고 C, G
취지 맞겠네요. GH 아니고 DE 아니고 BF, 네, BF 비슷할 겁니다. 전자 껍질 수가 같은 원소 이번에 GH를 보면 세 개의 전자 껍질이 있어서 맞고, AF 같은 경우는 각각 한 개와 두 개로서 다릅니다. 다음 2번 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1에서 2주기 원소 W, X, Y, Z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W와 X는 같은 족 원소라고 합니다. Y는 13족 원소이다. 그럼 우리 옆에 이게 있으니까 여기다가 풀어보면 Y가 13족 원소라고 했는데 지금 1, 2주기인데 1주기에는 13족 원소가 없으므로 Y는 붕소 임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Y는 붕소. 그리고 Z의 원자과 전자수보다 X의 원자과 전자수가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W와 X는 같은 족이라고 했을 때 1족 또는 18족일 수밖에 없는데 18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0개이므로 X의 원자과 전자수는 1족에 존재하는 1개이고 Z의 원자과 전자수는 0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 Z가 18족 원소이고 W와 X가 1족 원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X의 전자껍질수 분의 W의 전자껍질수, 자 그리고 Y분의 Z 전자껍질수. 붕소를 우리가 아니까 Y의 전자껍질수는 2개이고 Z의 전자껍질수, W와 X는 지금 1쪽에서 각각 1과 2 중 하나인데 1분의 2가 되거나 2분의 1이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Z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수가 0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 또는 2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근데 이 오른쪽이 더 크려면 일단 2분의 1은 안 되겠고 2분의 2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Z는 전자껍질 수가 2개이니까 네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이 되어야 하니까 X가 리튬, W가 수소 되겠습니다. 기억 W는 비금속 원소이다. W는 수소로 비금속 원소입니다. 니은 X와 Z는 리튬과 네온은 같은 주기 원소 맞습니다. 같은 2주기 원소입니다. 디귿 W와 X의 양성자 수의 차이, W는 1개, Y는 5개입니다. 그래서 답 5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 구분한 흐름도이다. 원소 종류는 1족, 17족, 18족 원소이다. 다른 원소와 거의 반응하지 않는 것들은 18족입니다. 수소 나트륨과 격렬히 반응하는 것은 1족 원소입니다. 아니죠. 나트륨 1족이니까 17족 원소입니다. 그 예로 HCl, NaCl, NaF 등이 있겠죠. 그래서 C에는 11쪽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A에 속하는 원소는 모두 최외각 원자가 8개이다. 18쪽 중에서 주의할 점은 헬륨이 최외각 전자가 2개입니다. 기억은 틀렸고, 니은 B에 속하는 원소는 17쪽에 속하는 원소는 전기가 잘 통한다. 17쪽에 있는 원소는 염소, 플루오린 같은 게 있겠죠. 이 원소 자체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디귿 C에 속하는 금속 원소는 특유의 불꽃 반응, 그렇죠. 원소에 따라서 색깔이 다른 특유의 불꽃 반응을 합니다. 답은 2번 디귿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데이 2 이어서 보겠습니다. 금속 원소 보겠습니다.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의 반응성을 보겠습니다. 알칼리 금속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큽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전자 껍질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이 더 반응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즉 이 전자를 주고받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칼륨이 리튬 나트륨보다 더 반응성이 큽니다. 할로젠 원소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오히려 반응성이 작습니다. 그래서 플루오린이 반응성이 제일 크고 아이오딘이 반응성이 작은 편입니다. 13번 금속 원소의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부분 특유의 광택을 가지고 2번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아니라 전자를 뺏겨 양이온이 되기 쉽죠. 나트륨 플러스, 칼륨 플러스, 칼슘 2 플러스 등이 있습니다. 3번 힘을 가하면 부서지지 않고 모양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연성과 전성이라고 합니다. 4번 열과 전기가 잘 통한다. 5번 실온에서 대부분 고체 상태이며 수은만 액체 상태이다. 그렇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금속은 열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이 크고 2번 원자과 전자를 잃기 쉬울수록 금속성이 크다. 그렇죠. 그만큼 전자를 잃기 쉽다는 것은 더 이온 플러스가 되겠다는 뜻이므로 더 이온이 잘 된다는 뜻이죠. 3번 비금속 원소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다. 비금속 원소는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브로민 제외하고 브로민이 액체고 이 액체인 브로민을 제외하면 대부분 고체 또는 기체를 띠고 녹는 점이 일반적으로 좀 낮습니다. 따라서 3번은 틀렸고 4번 금속 원소는 주로 전자를 잃기 쉽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5번 비금속 원소는 주로 전자를 얻기 쉽고 그래서 이온이 되었을 때 뭐 F-, Cl-, O2- 등 이렇게 음이온을 띠게 됩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금속 원소인 리튬, 나트륨, 칼륨의 공통적인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 칼로 단면을 자르는 실험입니다. 알 수 있는 세 금속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고른 것만을 고른 것은 기억, 칼로 쉽게 잘라질 정도로 무르고 니은 칼로 자른 후 단면의 광택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칼로 자른 후에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여 광택을 잃습니다. 디귿 위와 같은 성질 때문에 물에 넣어 보관한다. 물에 넣어 보관하면 물과 격렬히 반응하기 때문에 물에 넣으면 안 되고 이제 유기용매 안에 넣어서 보관해야 합니다. 답은 3번 기억 니은입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페놀프탈렌 용액을 한두 방울 넣은 물에 쌀알 크기의 나트륨 조각을 넣는다. 나트륨이 반응하였고 붉은색으로 변한다는 것은 무무빨이기 때문에 이 용액이 염기성으로 변했다는 소리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기체가 발생했다고 했죠. 기억 발생하는 기체는 수소다. 그렇죠. H2O에서 IH2가 나오고 이 O가 나트륨과 반응하게 됩니다. 이 나트륨은 물과 반응하면 염기성을 띈다. 맞고 디귿 O가 아니라 OH겠죠. 그래서 반응식 한번 써보면 Na 플러스 H2O는 일단 NaOH와 수소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개수가 맞지 않으므로 여기를 2개 해주면 여기도 2개 해주고 나트륨도 2개 해주면 될 것입니다. 자, D가 기억 대신 칼륨을 넣으면 반응이 오히려 세지겠죠. 리튬, 나트륨, 칼륨 순으로 갈수록 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반응성이 세지기 때문입니다. 답은 3번 기억 니은입니다. 17번 알칼리 금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과 산소와 반응하고 불꽃 반응색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고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아지고 물은 금속으로 나무 칼로 쉽게 자를 수 있고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양이온이 되기 쉽죠. 더 반응성이 커진다는 것은 더 양이온이 되기 쉬워진다는 소리입니다. 답은 5번 되겠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실험 과정에 대한 설명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유리판 위에 나트륨을 올려놓고 칼로 자르고 색 변화를 관찰한다. 산소 때문에 광택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수소가 아니라 산소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D는 나트륨은 물보다 밀도가 크다. 자, 나를 보면 자, 비커에 물을 3분의 1 정도 넣고 페놀프탈린 용액을 떨어뜨리고 자, 아까 했던 실험이네요. 그랬을 때 다해서 붉은색으로 변한다. NaOH가 생성됐기 때문입니다. 물보다 밀도가 크다. 지금 물 위에 떠서 반응했기 때문에 물보다 밀도가 작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귿 물과 나트륨이 반응하면 염기성 물질이 생성된다. NaOH가 생성됩니다. 답은 3번 디귿 되겠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철수는 나트륨과 물을 반응시켰을 때 생성되는 물질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 페트리 접시에 물을 3분의 1쯤 채운다. 여기에 지시약 두세 방울을 첨가하고 나트륨 조각을 넣고 가스 버너로 불꽃색을 관찰한다. 이 실험에서 나와 라는 생성물질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 나에서 사용된 지시약과 라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물질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지시약은 페놀프탈린을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라에서는 불꽃 반응색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금속을 확인하겠죠. 따라서 염소가 아니라 나트륨을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험하였다. 자, 물이 담긴 시험관 A, B, C에 서로 다른 금속 A, B, C의 조각을 각각 넣었다. A에서는 천천히, B에서는 빠르게, C에서는 격렬하게 반응하여 기체가 발생하였다. 즉, C가 제일 반응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C가 칼륨, 순서대로 A부터 리튬, 나트륨, 칼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B에서 발생한 기체를 모아서 발생한 기체는 물이랑 반응하였으므로 수소가 나올 것입니다. 성냥불을 데워보니 펑 소리가 나는 것도 수소의 특징입니다. 시험관 ABC에 페놀프탈린 용액을 떨어뜨리니 붉은색으로 변했다. 그것은 염기성 용액이 생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 A에서 수산화나트륨이 생성되었다. 수산화나트륨은 NaOH이므로 A에서는 수산화나트륨이 아니라 수산화리튬이 생성되었습니다. 니은 B에서 산소기체 아니고 수소기체 발생하였습니다. 디귿 그 C의 수용액은 염기성 맞고 니을 금속의 반응성은 A, B, C 맞습니다. 답은 3번 디귿 리을 되겠습니다. 다음 할로젠 원소 문제들입니다. 21번 할로젠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증가되는 성질이 아닌 것은 자,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은 오히려 작아진다고 하였습니다. 녹는 정도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커지고 끓는 쪽 같이 커지고 분자의 크기도 왜냐하면 전자의 껍질 수가 커지기 때문에 분자의 크기도 커지고 분자 간 인력도 커지게 됩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22번 보겠습니다. 할로젠 원소에 대한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17쪽 원소이다. FCl, BR, 브로민, 아이오딘 등이 할로젠 원소에 속합니다. 상온에서 이원자 분자 F2, Cl2, Br2, 아이오딘2처럼 존재합니다. 금속과 수소와 반응을 잘합니다.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는 나트륨, NaCl, NaI 다 될 수 있고 NaF 그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도 HF, HCl, HBr 다 될 수 있습니다. 5번 전자를 잃어 양이온이 되기 쉽지 않죠.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답은 5번 되겠습니다. 23번 보겠습니다. 할로젠 원소 A, B, C의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자,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자, 기억 가는 황록색이다. 가가
C가 있네요. C 같은 경우는 할로제 원소 중에서 물에 녹아 강한 산성을 띈다. 일단은 수소와 결합했을 때다 할로제 원소가 F, Cl, 브로민이라고 한다면 다 HF, HCl, HPl 되므로 다 산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나는 산성이 되겠고, 황록색을 나타내는 것은 염소이죠. 그래서 C가 Cl이 되겠고, A는 브로민, B는 플루오린이 되겠습니다. 기억하는 황록색이다. 그렇죠. 나는 약한 산성이다. HF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과 달리 약한 산성을 띠게 됩니다. 디귿 원소 A는 브로민은 실온에서 액체 상태입니다. 유일하게 액체 상태입니다.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아니죠. 잠시만요. 지금 C가 황록색을 나타내는 것이 염소이기 때문에 지금 C는 아이오닌이 되어야 합니다. 물에 녹아 강한 산성을 띠고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기 때문에 따라서 황록색이 아니게 되겠죠. 답은 4번 니은 디귿입니다. 24번 보겠습니다. 할로젠의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X는 삼주기 원소이다. X는 젓갈색을 띠고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0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X는 브로민입니다. 브로민은 4주기 원소입니다. 니은 NaY는 소금의 주성분이다. Y는 엷은 황색을 띠기 때문에 플루오린입니다. 따라서 NaF는 소금의 주성분이 아니고 NaCl이 소금의 주성분입니다. 디귿은 아이오딘이고 아이오딘 분자는 흑자색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 디귿 되겠습니다.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이 일상생활에서 이용되는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기억 가와 나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휴대전화의 배터리로는 주로 리튬, 터널 안의 조명으로는 나트륨, 수영장 모래 소독제로는 염소가 사용됩니다. 따라서 가와 나의 원자는 원자과 전자수가 1개로 같습니다. 니은 나와 다의 원자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3개로 같습니다. 디귿 가와 다의 원자 사이에 이온 결합 NaCl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만나서 이온 결합이 형성되었습니다.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26번 보겠습니다. 자, 소독약 표백제에 사용되는데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입니다. 그러면 가는 아이오딘이 되겠고 나는 리튬 되겠고 다는 치약은 플루오린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기억 가와 다의 원자의 전자 껍질 수는 다르죠. 니은 나 원소의 원자과 전자수는 1개입니다. 디귿 나와 다 원자 사이에는 이온 결합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합쳐져 이온 결합이 형성됩니다. 답은 4번 니은 디귿입니다. 다음으로 데이 3 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풀이 팁. 옥텟 규칙과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공유 결합 물질의 성질이 있습니다. 옥텟 규칙 같은 경우에는 18족 원소처럼 체외각 전자 궤도에 전자를 8개 채워서 안정해지라는 경향을 말하며 18족 이외의 원소들은 화학 결합을 통해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시킵니다. 이온 결합은 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가 금속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을 되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어서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전기적 인력에 의해 형성된 결합입니다. 따라서 이 구성 이온들이 규칙적 반복적으로 결합하며 상온에서 고체 상태의 물질로 존재합니다.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자들이 옥텟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서로의 전자성을 공유해서 형성된 결합입니다.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는 한 분자 내 구성 원소의 종류와 원자 수를 모두 표현한 화학식을 사용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금속 원소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로는 이온 간 결합력이 매우 강하고 상온에서 모두 고체로 존재합니다. 물에 잘 녹고 이온화되어서 전해질로 사용됩니다. 전류가 잘 흐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통하지 않고 액체와 수용액 상태에서만 전류가 통합니다. 공유 결합 물질의 성질로는 거의 전류가 통하지 않으나 흑연과 같이 고체에서 전류가 통하는 예외적인 물질이 있고 산과 염기로 작용이 가능한 물질들은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통합니다. 산 같은 경우는 수소 이온이 나올 것이고 염기 같은 경우는 OH- 수산화 이온이 나올 것입니다. 물질이 상태 변화할 때 분자 간의 인력이 관여하는 분자성 물질의 녹는 점, 끓는 점은 원자성 물질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분자성 물질의 녹는 점, 끓는 점이 낮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전자 배치 모양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채워지면 18개가 되니까 17개이므로 염소입니다. 따라서 이 원자 상태에서는 전자의 개수가 곧 양성자 수와 똑같으므로 원자 번호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A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는데 10개의 전자가 있는데 A가 플러스를 띠고 있으므로 A의 양성자 수는 9개입니다. 따라서 A는 원자 번호가 9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면 수헬립의 동탄질산 플로린이 되겠고 아니죠. 잘못 봤죠. 10개 있는데 플러스가 띄고 있으므로 양성자가 11개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나트륨이 되겠고 B는 2-인데 지금 10개가 있으므로 얘의 양성자 수는 8개입니다. 따라서 산소가 될 수 있겠고 따라서 뭐 표시할 때 Na2O NA가 2개에서 산소 하나랑 결합한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전자배치 모형과 화학 결합 문제들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중성원자 A, B, C가 화합물을 생성하는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는 지금 A와 B가 합쳐져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즉 A는 리튬이었고 B는 수소였는데 합쳐졌을 때 리튬 이온 H는 수소 이온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 B, C, B가 있고 자 수소가 있고 산소가 되겠네요. 따라서 H2O 물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는 리튬, B는 H, C는 산소이다. 맞고 1번 가의 생성물은 이온 결합 화합물이다. 그렇죠. 2번 나의 생성물의 중심 원자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4쌍 존재한다. 5. 자, 그림으로 보면 한 쌍, 두 쌍입니다. 전자 2개당 한 쌍이기 때문에 4쌍이 아니라 2쌍 존재합니다. 3번 A와 C가 결합한 화합물의 화학식 리튬과 산소가 결합한다면 리튬 2O가 되겠죠. 리튬은 1 플러스가 되고 산소는 2 마이너스가 되니까 따라서 A2C 맞습니다. 이어서 27번 보겠습니다. 임의의 원소 A, B, C, D, 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B와 1대1로 결합하지 않겠죠. A와
17족 원소가 1대1로 결합해야 합니다. 2번 A와 E는 공유 결합하여 A는 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합니다. 3번 B와 D의 안정한 이온은 C의 전자 배치와 같다. 그렇죠.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겠죠. 4번 C의 원자과 전자수는 8이 아니라 0입니다. 5번 B와 E는 반응하지 않는다. B 같은 경우는 산소가 되겠고 E는 CL입니다. B와 E는 반응하지 않지 않죠. CL 두 개가 만나서 O랑 하나랑 결합하게 됩니다. 이를 우리가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28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A와 D는 이온 결합을 한다. A는 수소이기 때문에 금속 원소가 아닙니다. E와 F는 공유 결합. F와 E 모두 금속입니다. 디귿 C와 E가 결합할 때 E에서 C로 전자가 이동한다. 얘는 지금 금속이기 때문에 양이온이 됩니다. 즉 전자를 잃어서 C에다가 갖다 줍니다. 따라서 E에서 C로 전자가 이동합니다. 답은 2번 디귿입니다. 29번 보겠습니다. 빗금친 부분 중 한 곳에 위치한다고 했습니다. A와 C는 최외각 전자수가 같다. 그 말은 A와 C가 여기 있겠네요. C와 D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그러면 C, A, D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가 자동으로 B가 됩니다. 기억 금속 원소는 한 가지이다. C 한 가지네요. 니은 전자 껍질 수는 B가 2개로 가운데입니다. 중간이고 C와 D가 3개로 가장 많습니다. C와 D로 이루어질 화합물은 이온 결합 물질이다. 그렇죠. 금속과金属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 답은 4번 기억 디귿 되겠습니다. 30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원소 A, B, C의 성질과 원소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 연한 노란색 기체이고 전기 전도성이 없으며 대부분의 다른 원소와 반응한다. A는 할로젠 원소로서 니은 되겠습니다. CL이 되겠습니다. B. 무색 기체이고 전기 전도성이 없으며 다른 원소와 반응을 거하지 않는다. 그러면 비활성 기체로서 B는 18쪽이 되겠습니다. C. 은백색 고체이고 전기 전도성이 있으며 물과 격렬히 반응한다. 1쪽 원소의 특징이고 그러면 여기 기억이 되겠습니다. A, B, C는 그래서 니은, 디귿, 기억입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31번 보겠습니다. 원자의 전자 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같은 주기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아니고 2번 같은 족 원소들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 아니죠. 주기라고 바꿔야 되겠죠. 원자에게서 가까운 전자 껍질일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겠죠. 아니죠. 에너지 준위가 낮습니다. 에너지 준위가 낮다는 것은 안정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원자에게서 가깝다는 것은 전자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고 원자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전자 껍질일수록 불안정하죠. 쉽게 왔다 갔다 하니까. 따라서 가까운 전자 껍질일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습니다. 4번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는 같죠. 이온 같은 경우는 달라지겠죠. 5번 각 전자 껍질에 배치될 수 있는 최대 전자수는 항상 8 아니고 1주기 같은 경우는 2입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32번 보겠습니다. 이 원자의 원자번호, 주기, 족을 옳게 짝지은 것은 원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전자가 7개이므로 원자번호도 7이고 양성자도 7개 있습니다. 그러면 2주기가 되겠고 5족 없죠. 15족 되겠습니다. 답은 5번 되겠습니다. 33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원자 A, B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A는 전자 6개를 얻어 음이온이 된다. A는 전자 6개를 얻는 것보다 2개를 잃는 것이 더 이온이 되기 쉽겠죠. B는 전자 2개를 얻어 음이온 되겠습니다. 즉 A, B가 안정한 이온 되었을 때
얘는 두 개 날아가고 얘는 두 개 합쳐져서 총 10개로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배치된 전자 수는 8개로 같습니다. 답은 5번 니은 디귿입니다. 34번 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원자 이거 모두 1번 A는 3주기에 속한다. 자 원자 껍질의 수가 3개이기 때문에 3주기 맞습니다. 2번 B의 원자과 전자 수는 4개입니다. 3번 C는 14족에 속하는 원소이다. 자, 하나, 둘, 셋, 넷, 4개 있으므로 14족에 속하는 원소입니다. 4번 B와 C는 화학적 성질이 4개가 체외각 전자로 있으므로 원자과 전자로 있으므로 비슷합니다. 5번 원자 번호는 BAC로 갈수록 커지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35번 보겠습니다. 자, W 같은 경우는 리튬, X는 베릴륨, Y는 네온, Z는 마그네슘이라고 쓸 수 있겠고 기억. WXY는 같은 족이 아니라 같은 주기에 위치합니다. 니은 WXYZ 중에서 비금속 원소는 네온 하나입니다. 디귿 X와 Z는 베릴륨과 마그네슘은 2족에 해당하는 원소로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36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바닥 상태에 있는 산소, 마그네슘, 연소의 전자 배치 나타낼 것인데 B가 산소, A가 마그네슘, C가 염소 되겠습니다. 기억. B의 원자과 전자 수는 8개가 아니라 6개입니다. 니은 A와 C가 반응할 때 이온 결합으로 AC2를 형성한다. 자, MgCl2를 형성하므로 AC2 맞습니다. 왜냐하면 Mg는 2 플러스, Cl은 이온이 될 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디귿 안정한 이온이 될 때 A는 전자 2개를 잃어 음이온, 양이온 되겠죠. C는 전자 1개를 얻어 음이온이 되겠습니다. A는 마그네슘, B는 산소, C는 염소 원자이다. 답은 3번 니은 리을 되겠습니다.